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로맨스 소설의 장인이다, 이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소설이 현대까지도 각광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탁월한 심리 묘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을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제인 오스틴은 어려서는 판란맨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이리저리 판란맨 사이에서 치이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들에게 계속 경제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피를 위한 공간은커녕 자기 방조차 갖지 못하고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거실에서 온갖 종류의 방해를 받으면서 틈틈이 짬짬이 지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런 생활이 제인 오스틴으로 하여금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감정이나 소통, 그리고 계급과 결혼의 문제, 가풍과 매너, 무도회와 만찬 등 이런 소재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하게 만들었고 또 그걸 작품 안에 녹여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비평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환경적 결핍, 바로 이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소재들을 또 가장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장르가 바로 로맨스 서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인 오스틴은 자신이 잘 아는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이질적인 요소들을 여기다가 결합시키고 또 하나로 엮어내는데 좀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제인 오스틴 작품의 결말이 결국에는 결혼으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제인 오스틴 작품의 백미는 결혼이라는 결말 자체보다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스틴은 결혼을 앞두고 여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갈등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사회 계급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묘사가 아주 탁월하죠.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제인 오스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 대부분이 연애나 결혼을 다루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본다면 당시의 시대상에서 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제인 오스틴이 살던 시기의 영국은 유럽 전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 활동이나 공적인 활동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여성에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스틴 자신도 신분을 숨겨야 했고 레이디라는 필명으로 책을 냈어야 했고요. 그런데 제인 오스틴은 단지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성의 문제,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있었다면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남성상이 또 있었겠죠. 있었죠. 예, 이런 문제들까지 굉장히 날카롭게 다룹니다. 사실 제인 오스틴이 쓴 많은 작품의 줄거리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안정을 위해서 여성이 결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 현실을 강조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장자 상속이라는 전통 아래에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죠, 여성들은.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의지할 것이 이제 결혼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여성들의 고된 삶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요. 제인 오스틴 자신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기도 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는 명작들을 집필했다는 점에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생전에는 레이디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1869년에 조카가 제인 오스틴 자서전을 펴내면서 이름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이 영문학의 위대한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1948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당시 이제 문학평론가였던 레비스는 위대한 전통이라는 저작의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스틴은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소설가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예찬을 했고, 그리고 당시 영문학자였던 매튜 레드몬드는 오만과 편견은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현대의 신화가 됐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미완결, 미공개 작품도 많다면서요? 예, 먼저 레이디 수전이라는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미발표작이었는데 제인 오스틴이 사망한 지 50년이 지나서 1871년에 발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설득, 더 왓슨스, 샌디턴 등의 미완성, 미공개작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더 왓슨스라는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겨졌는데 이걸 이후에 많은 현대 작가들이 여기 이어쓰기를 하면서 작품을 완성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제인 오스틴은 죽어서도 현대 작가들과 교류를 계속하는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랍습니다. 그녀의 유작은 또 어떤 작품이 있나요? 예, 유작은 샌디턴이라는 작품인데요. 당시에 제인 오스틴이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챕터밖에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 작품 역시 이전 작품들처럼 영국 사회의 계급 문제 혹은 사회의 개편의 문제 등을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서술한 작품입니다. 네, 홍차의 쌉싸름하고도 향긋한 로맨스들을 탄생시킨 제인 오스틴입니다. 그녀의 이런 소설과 똑같은 그런 티타임에 딱 어울릴 만한 오이 샌드위치를 지금 이재범 셰프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데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범 셰프님, 맛있게 되고 있습니까? 네, 쿡방 야사만의 스타일로 만든 오이 샌드위치 재료는 다 준비됐는데요. 이제 빵에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연애 결혼 소설, 아주 거기에 대해서 로맨스 소설의 대가처럼 불리우는 제인 오스틴이지만 정작 본인은 미혼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셨습니까? 실제 그녀의 러브 스토리가 따로 있습니까?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맨스 작가라고 그래서 다 로맨스에 능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런데 제인 오스틴이 연애를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오스틴에게도 2번의 결혼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스틴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았던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좀 무산이 됩니다. 결혼하려고 했다가. 예. 이때 이제 오스틴은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스틴의 작품을 보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혹은 계급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케이스다. 그런 경험들이 본인의 로맨스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좀 방금 말씀드린 그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 이 상대는 톰 러프로이라는 그 아일랜드 태생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제인 오스틴이 20살이 되었을 무렵에 만났던 남성인데요. 그 보면 엄친아 가까운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남이었고 또 후에 아일랜드 대법관의 자리까지 실력도 있는 남자였네요. 예, 엘리트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톰의 집안에서는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부유한 가문의 신부를 얻기를 원했었죠. 제인 오스틴이 이 남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것은 사실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언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은 나 내일 톰한테 청혼을 받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좀 고백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나게 됐고 또 이 러프로이가 아일랜드로 떠난 뒤에 다시 재회는 하지 못합니다. 참 큰 상처가 됐을 그런 추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청혼자도 있었습니까? 예, 1978년 무렵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이던 세뮤얼 브레컬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제인 오스틴에게 구혼을 했는데 제인 오스틴이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2년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26살이 되던 해였죠. 이때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꽤 당시에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던 해리스 비그위더라는 남성이 제인 오스틴에게 또 청혼을 하는데 이때는 수락을 합니다. 청혼을. 비그위더는 제인 오스틴보다 6살이 어린 연하의 남성이었는데요. 기록을 보면 외모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더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꽤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인 오스틴 입장에서 자기가 결혼을 한다면 언니나 오빠들의 경제적 문제나 진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청혼을 좀 수락했던 것 같고, 근데 청혼을 받아들인 다음에 좀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에 바로 결정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쭉 그냥 독신으로 살아갔죠. 그래요? 예. 그럼 아예 그 이후로는 로맨스가 경험이 없었던 건가요? 그 이후에도 연인이 있었는데 뭐 죽음으로 연인을 잃었다 뭐 이런 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전에 조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애정 없이 결혼하기보다는 무엇이든
다른 것을 택하고 견뎌야 한다. 이런 언급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혼주의를 얘기했던 제인 오스틴이 가짜 결혼을 발표했던 일이 있었다고요? 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그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 교구장으로 있던 스티븐턴 교구의 결혼 등록부에 자필로 2건의 결혼 발표문을 적어뒀는데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당시에 이 결혼 상대 이름이 피츠 윌리엄과 에드먼드인데요. 훗날 제인 오스틴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낸 결혼 발표문이죠.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이 어린 시절에 좀 굉장히 짓궂고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본인이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으로 가짜 결혼을 만들었다. 근데 진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늘 결혼의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다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제인 오스틴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녀야말로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제인 오스틴에 대한 일화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교적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